예, 스테디84입니다. 자, 네이버 증권과 닷컴만 있으면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절대 리딩하지 마시고 리딩 받지 마세요. 몇 천만 원 주면서 왜 리딩을 받습니까? 그 호러 자석들도 주식 볼 줄 몰라요. 지그들이 주식 볼 줄 알면 뭐하러 리딩합니까? 절대 제발 리딩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종목 발굴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들은 전업 투자가나 혹은 24시간 모니터만 주구창창 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융가에서 일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섹터, 수십 개의 섹터 중에서도 몇 가지만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네이버 증시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인터넷에 네이버 증시를 검색합니다. 그럼 국내 증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국내 증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시가총액 있고 배당 있고 업종 있고 테마 있고 그룹사 있고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찾는 방법은 본인 자유입니다. 저는 보통 이 업종 테마 혹은 시가총액으로 해서 1등부터 짜르륵 혹은 업종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디스플레이 패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반도체 혹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 IDM이나 파운드리나 디자인 하우스나 팹리스 등등 업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종목들을 다 일일이 검색을 해봅니다. 언제 그걸 다 봅니까? 아니,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안 보고 주식 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주고 그 이상한 호러 잡놈들 듣고 제발 리딩 받지 마세요. 가는 모르는 아들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LB세미콘 들어갔습니다. 그럼 8,270원이죠. 종가로. 자, 2024년 3월 29일 종가 기준입니다. 최고점은 16,250원 나오고요. 이렇게 세세하게 다 나옵니다. PR, PBR 절대 검색할 필요 없어요. PBR이 무엇입니까? PR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일이 검색하고요. 내가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다 나옵니다. BPS부터 해가지고요. 그럼 이걸 보고 기준으로 때리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얘기 드렸죠. 저 PER, 저 PBR 주 해가지고 PR은 섹터마다 기준을 해야지 종목별로 기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철강이라든지 기계, 건설주, 그 다음에 지주사 이런 데가 당연히 PR, PBR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플랫폼이라든지 제약바이오는 높잖아요. 그럼 제약바이오는 고평가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철강이나 기계 이런 데만 무조건 들어가야 돼. 건설 이런 데만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섹터 안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목과 종목끼리 비교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LB세미콘 들어갔습니다. 자, LB세미콘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네. 작년은 적자였어. 왜? DDI, 이 업체가 주로 하는 게 이 DDI가 뭔지 모르면 검색하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반도체를 투자할 거면 DDI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이 이 정도 대충 나왔고, 적자였네.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향후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이 회사가 그래도 5,000원대에서 거의 한 30% 가까이 올랐으니까 단기적으로 한 30% 올라서 조금 기다려보겠다. 그럼 안 들어가도 됩니다. 자, LB세미콘 DDI 가동률 90%대 회복세. 자, 이거 뉴스 나오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뉴스는 내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 주가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나는 DDI 성장성을 위해서 보고 투자한다. 그럼 지금은 당장 30% 올랐어. 나는 싸다는 생각으로 들어가겠다. 라고 하면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네페스 아크. 자, 최고점 62,000원에서 쭉 떨어져갖고 16,000원까지 왔다가 다시 반등했죠. 그래서 32,000원이고 3월 29일 날 잠깐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은 대략 한 4,000억 정도 되고요. PBR은 1.77배. PBR은 그나마 좀 낮다. 근데 이 MVN이 보이시죠? MVN 이건 뭐냐면 이거 적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제형표를 보면 적자죠. 예, 2024년은 이 정도 예상될 거란 거고요. 생각보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3,900억대인데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보면 저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네페스가 왜 올랐냐? AGI 반도체주가 뜬다. 능간, 인공지능 해가지고 네페스 아까 이달 43% 상승했습니다. 아까 50% 가까이 올랐죠. 가온칩스도 대략 75% 올랐습니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43% 단기가 44% 오른 거, 가온칩스 75% 오른 거를 비싸게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럼 나는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지금은 제 원칙으로는 조금 고평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안 들어갑니다. 물론 내가 향후에 좋아질 거라 생각하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건 본인 자유입니다. 자, 넥스트 칩스 한번 볼까요? 최고점 21,800원입니다. 자, 시가총액 2,000억대고요. 역시 적자입니다. 요거 MVN, 마이너스 1에 뜬다는 거는 적자라는 뜻입니다. PBR이 7배 몇은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아도 안 들어갑니다. 왜? PBR이 이미 반도체 기본, 저평가라고 생각됐을 때는 보통 2배에서 3배고요. 좀 약간 고평가라도 6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배 이상 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온칩스를 보면, 여기 적자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 요걸 한번 보셔야 돼요. 나중에 다른 종목 선명하거든요. 이게 지금
3년 가까이 적자란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이 무슨 종목이고. 넥스트 칩. 자, 적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가온치스입니다. 가온치스, 많이 올랐습니다. 자, 13,200원에서 127,900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시가총액 1조 2,982억 원입니다. 자, 제 속도가 좀 빠르더라도 이해하시고, 제 속도가 빠르면 제 유튜브 영상 계속해서 보십시오. 자, PBR 20배. 아유, 안 봅니다. 저는 안 들어갑니다. 자, 물론 가온치스 좋은 거 압니다. 아는데 안 들어갑니다. 자, 이미 이 뉴스가 나왔다는 거는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온치스와 강세나 디자인하우스 역할을 합계했다는 최대 수익 기업이란 증거사 분석이 주가에 영향을 주었다. 75% 올랐다고 했죠. 네.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갑니다. 자, 거래소 AT 세미콘 상장 폐지 결정. 주식하면서 제일 슬픈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투자했던 기업이 상장 폐지되는 경우입니다. 자, 상장 폐지. AT 세미콘 상장 폐지. 자, 차트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3년 요 종목 어디입니까? 넥스트 칩스인가요? 자, 어디야? 빨리 나와. 넥스트 칩. 자, 넥스트 칩 마이너스죠. 그러면 AT 세미콘도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대개 상장 폐지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횡령이나 뭐 여러 가지인데 가장 높은 비율로 바로 요겁니다. 몇 년 이상 적자인 경우에 대부분 상패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좋은 기업이란 선정을 했을 때, 자, 리노공업. 자, 메모해 놓으세요. 리노공업. 두 번째, TCK.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죠. 다음 세 번째, 이오테크닉스. 자, 메모해 놓으세요. 이오테크닉스. 다음 네 번째, 소울브레인. 자, 메모해 놓으세요. 이오테크닉스, 소울브레인. 메모해 놓으세요. 자, 이 업체들 한번 기본 요 재무표 한번 찾아보세요. 공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부채 비율이 얼마고, 영업이익률이 얼마고, 매출 얼마인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TCK가 지금 제가 40%가 수익이잖아요. 제가 TCK를 왜 들어갔냐면, 그때 시가총액 대비 재무표와 매출액, 순이익률, 부채 비율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이 정도면 싸겠다 생각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 리노공업, 자, TCK,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등등 기업들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자, 거래소 스마트 솔루션 상장 폐지 관리 종목 지정 사유 추가 우려. 자, 스마트 솔루션스 관리 종목 지정 사유됐죠. 그리고 이 스마트 솔루션스 마이너스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잖아요. 첫 번째는 제가 요약할게요. 첫 번째는 제발 좀 리딩 받지 마세요. 종목은 내가 분석하고 들어가야 주식 실력이 향상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분석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분석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그 종목이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해보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분석하고 들어갔는데 10개 종목 중에 10개가 다 수익이 안 나거나 뭐 상패가 되거나 그럼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식은 수익이 나면 데이터를 넣고 축척을 쌓고 실수를 하면은 거기서 반성과 복귀를 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은 확률에 입각한 투자입니다. 제가 왜 확률에 입각한 투자냐면 이런 좋은 기업들도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마이너스 손절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좋은 기업들을 고르면 상패 당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돈 번 적 없어서 상장 폐지 당한 적은 없어요. 저는 이 도박식 매매 안 하거든요. 꾸준하게 수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거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회사들 마이너스 많이 나오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중에 파도도 마찬가지고 이 회사들이 좋게 되려면 뭐냐면 그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독보적인. 에코프로가 3,800원대, 4,000원대도 지금까지 갖고 올 수 있었다는 그런 독보적인 기술이 있고 상용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즉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상용화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20년이 지나야 되는지 알잖아요. 또 여러분들 그 20년 동안 그 지지부진한 주가를 계속 끌고 가실 거예요? 언제 상패될지도 모르는? 그러면 나는 그럼 분석할 자신이 없습니다. 스테디84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그냥 나는 분석 안 할랍니다. 그럼 제발 리딩 받지 마시고 ETF 이거 사세요.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나 아니면 SMH 제가 눈으로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반도체를 사시라는 거예요. ETF를. 개별적으로 분석할 필요 없고 내가 한 달마다 무지성으로 적립식 매수하겠다 생각하면서 사시라는 거죠. 괜히 어떤 리딩을 받거나 이렇게 해갖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드렸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발굴이라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진짜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남들이 잘 모르는 종목을 발굴해갖고 수익이 났어. 그럼 그런 재미를 만끽하는 그런 주식 투자의 재미를 느끼셔야지. 왜 이상 리딩이라든지 그런 걸 저는 받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개별 종목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저는 일단 처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CBCW 발행했던 기업들 무조건 제외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적자인 기업들 제외하는데 물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향후 성장성을 위해서 저는 가지고 갑니다. 울프스피드가 그런 경우죠. 적자죠. 하지만 저는 시장에서 SA 반도체 웨이퍼 생산률 1위이기 때문에 저는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 파도는 저는 분명히 다른 영상에도 안 좋다고 얘기드렸습니다. 왜? SSD 컨트롤러 그 부분을 파도만 만들고 파도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에 파도가 딱 파도만 그 생산포를 만든다면 저는 파도를 들고 가시라고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종목 분석할 시간도 없다. 그러면 차라리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5 ETF를 매수해서 들고 가세요. 지금 2만원대인데 너무 높지 않습니까? 지금 한 1년 동안 한 80%, 90%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적립식 매수해서 가져가시라는 거죠. 왜? 향후에 반도체는 점점 수요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향후에 우리가 더 최첨단 장비들 들어오면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잘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말이 마차를 끌었잖아요. 그때랑 지금 차량이랑 비교해보면 운송수단에서 반도체 개수에 들어간 거 보십시오. 옛날 말이 마차를 끌었을 때 반도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향후에 자율주행이나 더 최첨단된 하이엔드 모델들 나오면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제발 이렇게 피를 토하는 저를 보면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